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오늘은 중국 동북 삼성의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련, 심양, 하얼빈은 실업난과 임금체불, 소비 위축,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안중근 의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대련. 이 대련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5살인데 실직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가라앉아 있고 의욕도 없고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면 지금 나오는 건 대부분 부동산 영업이나 중고주택 중개 같은 일들 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갓 졸업한 대학생들조차 취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35살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블로그는 요즘 대련의 거리를 보면 실직, 파산, 빚,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저도 올해는 돈 벌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거리엔 중장년층이 많고 젊은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예전보다 예민해진 것 같은데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블로그는 저 같은 외지인은 대련에 와서 15년 넘게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면 번 돈이 거의 집안채에 들어간 것 같아요. 2011년 졸업 이후 월세로 지내며 일했고 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하셨지만 미뤘었죠. 그러다 2018년에야 집을 사볼까 하고 집을 살펴봤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를수록 더 사고 싶어져 블로그는 2018년 초에 87만 위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나머지 40위안은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 최근 실직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집을 팔라고 하지만 계산해보니 지금 팔면 계약금을 거의 다 잃는 수준이라 대출을 계속 갚으며 버틸지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할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대련의 임금을 살펴보면 블로그는 월급이 2,600위안인데 이건 기본급이 아니라 최저 보장금이에요. 사회보험도 전부 제 월급에서 빠지다 보니 사장님 말로는 보험료가 약 1,300위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아이 유치원비도 빠듯한 상황이라 요즘은 계속 그만둘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들어온 신입들은 다 나갔고 본인만 남았다며 어제 사장님이 괜찮냐?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답장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벌써 세 번째 외국계 회사에서 해고됐네요. 예전 2번은 금방 다시 취업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이 훨씬 냉혹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낙천적인 편이라 35세 위기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로그 휘가는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을 높이려고 AI 공부도 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백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95%는 면접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인을 나이가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회사가 굳이 40대 직원을 뽑겠냐는 그의 말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심양 상황을 보고 규모로 보면 신일선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심시간이 한창인 시간대에 쇼핑몰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동북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조차 이 정도라면 혹시 동북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남쪽 지역으로 떠난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심양은 지저분하고 비가 오면 침수되고 겨울엔 바람이 세고 교통도 상당히 막힌다고들 하죠. 심양 사람들 수준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토박이라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아쉽습니다. 대신 물가는 정말 괜찮아요. 5위 아니면 라오스지 국수 한 그릇, 10위 아니면 뷔페식 도시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양은 단점만 있는 곳은 아니고 나름 소박한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 집에 와서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실직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얼빈 사람들이 전부 실업 상태인 건가요? 왜 다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요 며칠 동안은 20대 팬들부터 50대 팬들까지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형, 괜찮은 일자리 없어요? 정말 지금 하얼빈은 어디를 가도 취업이 어려운 건가요? 제 친구도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차량 호출 서비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그만두면 자기가 이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이죠. 하얼빈에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매달 5,700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 저는 벌써 거의 6년째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년만 더 갚으면 끝이 납니다. 저희는 2020년에 추리 씨에 집을 샀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은 뒤 2년 동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매달 5,700위안을 고정적으로 갚았습니다. 만약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했다면 매달 7,000위안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집을 분양받은 상태에서 시작해 인테리어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마침내 이 집으로 이사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경제적인 부담은 늘 우리 가족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하얼빈에 사는 자신의 세 식구의 현실을 말했습니다. 36살 펑그는 중년에 실직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본 지 3년이 됐어요. 작년 12월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취업을 못했고 남은 저축은 만위안 뿐이라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사실 남편이 외주로 나가 일하면 월 2, 3만 위안은 벌 수 있지만 밤늦게까지 휴대폰 수리하고 배달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라 건강이 너무 걱정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이라 심혈관 질환도 두려워서 혹시 혼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양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말했습니다. 올해 친구들과 모임을 해보면 더 이상 집 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다들 부업으로 뭘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칠서구에서 고깃집이나 꼬치구이 가게만 열어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각종 야시장에 나가보면 노점 주인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만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체제 내 직장에 들어간 동창들이 인생의 성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들 조용해집니다. 요즘 심양 사람들 다들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95년생 석사 학력의 대련 거주 여성인데 또 한 번에 원치 않는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가 벌써 두 번째 월급을 못 주고 있어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해요. 작년에도 한 컨설팅 회사가 철수하면서 첫 구조조정을 겪었었는데 올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일선도시로 나가보라고 혹은 나중을 위해 준비라도 해두라고 했지만 계속 망설였고 지금은 다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출구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80년대생인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직도 겪었고 빚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서러움도 결국은 스스로 삼키고 견뎌내야 합니다. 실직 후 저는 과감하게 1인 미디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성장과 어려움들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의 길은 오늘부로 모두 지나간 일로 넘기고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년 실직의 가장 무서운 점이 수입이 끊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발을 들이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함정은 무작정 소모성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택배, 차량 호출 서비스 같은 일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바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직업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수입이 1만 위안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체력을 심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까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기적으로 급한 상황을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계 수단으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로그는 주택 문제로 고민하며 요즘 한 가지 현실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엔 10만 위안만 깎아도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30만 위안을 내려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 가격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게 더 큰 이유 같아요. 실거주든 갈아타기든 다들 더 떨어질까봐 망설이고 매일 가격을 보면서도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돼 간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퇴사한 지 벌써 5개월이 됐는데 팔로우가 많은 SNS도 없고 부업 수입도 없어서 지금은 수입이 0원이고 여행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며 그냥 집에서 밥 해 먹고 약을 챙겨 먹으며 일상을 기록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대신 평범한 생활을 직접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지금은 돈은 없어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얼빈 블로그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하얼빈은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다들 체감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인 메이트한 주문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얼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한 남성에게 2026년 하얼빈의 월 평균 급여가 8,000위안이 넘는 수준으로 대략 8,400위안에서 8,700위안 정도라고 하는데 당신의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한 달에 3,000위안 조금 넘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당신이 평균치 끌어내리는데 너무 큰 기여를 하고 있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양의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괜히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몇 년 전에 심촌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 설 연휴 때 오랜만에 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쇼핑몰 안에 먹거리, 놀거리, 쇼핑할 곳이 다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점해 있던 상점들조차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끊겼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텅 빈 것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인터넷 쇼핑이 좋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더 싸고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 블로그는 친구가 심양에 뭐가 제일 많냐고 물어서 나는 2에서 3,000위안짜리 월급이 제일 많다. 잘 받아야 3,500위안 정도다. 또 사기꾼도 많고 공사를 멈춘 건물도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사람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적은 건 주 5일제 직장, 보험도 넣어주지 않는 회사, 그리고 고임금 일자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블로그는 젊은 사람들이 심양에 와서 3,000위안 벌기도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올해 심양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은 슈퍼마켓 사장도 식당도 미용실도 다 잠을 못 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방문 미용을 하는데 이번 달 예약 문의가 확 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격을 몇 번이나 내렸는데도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도 밤늦게까지 일해야 겨우 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양에서 마음 편한 업종이 과연 남아있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제가 심양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도 답이 없어서입니다. 특히 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더더욱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결국 심양시 제4인민병원 같은 곳 정도일 텐데 월급은 많아야 7에서 8,000위안, 잘해야 10,000위안 정도겠죠. 그런데 저는 인턴 때 이미 상하이에서 월 2만 위안 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다시 10,000위안을 받고 일하라고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북 삼성은 한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기지 중 하나로 공화국 산업화의 상징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철강 공장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도시 거리에 나가보면 행인이 적고 상점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 번화가의 활기도 많이 사라졌어요.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도 줄었고 외식이나 여가 지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절약이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